자, 240쪽 보세요. 240쪽에 실전 59에 적성의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226쪽 실전 52가 이 실전 59 뒷장면이야. 그러니까 실전 59를 보고 실전 52를 다시 가서 한 번 더 보면 된다. 물론 이제 소설은 어차피 제시문 안에서 무조건 정답의 이유, 그게 다 제시문에 있기 때문에 끌어와야 돼. 독립된 영역으로 봐야 돼. 제시문 자체를. 적성의 전이야. 34번에다가 조그만하게 별표를 쳐둔다. 자, 이 문제가 이제 올해 08년 7월 인천시 교육청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고3용이다 물론.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고전소설에서. 그 교육청 1등급이 89점까지였거든. 그래서 적절하게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인데 이번 9월 평가원은 지금 3학년용으로 낸 9월 평가원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학생들이면 풀어보는 것도 좋다. 86에서 87, 88, 89 정도에서 1등급이 결정이 될 거야. 재수생들도 가서 다 수능 직전에 본 최대의 모의 수능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박흥보전이 출제가 됐다. 판소리계 소설은 여전히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교재에 판소리계 소설까지 쭉 공부해서 채워 넣는 게 좋겠다. 안평국 왕비는 성의를 보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병세가 점점 더해갔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10여 세 어린 아이가 이상한 도사의 말을 듣고 어미를 위하여 만리 창파에 어디로 정처 없이 갔는고 망망창해의 파도는 매우 세차게 일고 구름 걸린 산봉우리는 첩첩한데 어느 날에 다시 돌아올고 한 번 떠난 후로 생사를 알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는가. 이제 다시 못 보고 죽으면 어찌 눈을 감을 쏘냐 하시며 슬퍼하셨다. 이때에 항의가 마음속으로 헤아리기를. 자, 항의가 부정적 인물이야. 세목을 쳐. 효자인 성의. 부왕과 어마마마께서 성의를 본데 사랑하시거늘 만일 약을 얻어와 환호가 회복된다면 성의를 더욱 사랑하실 것이고 온 나라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진동할 것이다. 그리 되면 내 어찌 왕위를 바라겠는가 하고 이에 왕과 모후께 말하길 서천에 간지 이제 반년이 다 되도록 성의의 소식이 묘연하오니 소자가 길 중간에 가서 성의의 소식을 알아보옵고 혹시 높은 파도에 불행한 일이 있었으면 소자가 서천에 가서 약을 구해오리다 하며 하직을 아뢰고 이제 말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좋게. 배를 준비해서 사공과 무예가 있는 사람으로 10여 명을 데리고 서천으로 향하였다. 배를 출발한 지 3일 만에 풍파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가 겨우 해변에 닿아 배를 머무르고 밤을 지낼 때 문득 서쪽에서 작은 배 한 척이 빠르게 오고 있거늘 항의가 의심하여 크게 외쳐 말하길. 자, 항의가 앞에 오는 저 배가 안평국의 대군이 탔던 배가 아닌가 하니 성이 문득 그 외쳐대는 소리를 듣고 기뻐서 배를 대고 보니 이는 곧 세자항이라. 자, 세자야. 현재 항의가 빨갛게 빗줄 슬프다 항의의 불순한 음모를 성의가 어찌 알리요. 슬프고 불쌍하다. 이렇게 이제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서 어떤 인물이 긍정적이고 어떤 인물이 부정적인가가 딱 그냥 바로 나왔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적고 이때 항의가 흉계를 꾸몄는지라 성의를 보고 일러 말하길. 자, 항의가 나쁜 놈이죠. 아우가 멀고 먼 물길을 홀로 간 것이 위태로워서 부왕의 명을 받자와 도중에 이렇게 널 맞이하거니와 일영주를 구해왔는지 모르겠구나. 자, 일영주 별표를 친다. 일영주. 성의는 그 형의 나쁜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지금 서술자가 다 그냥 얘기를 해주니까 좀 재미가 반감되죠. 일영주를 건네주며 별표 일영주 거기다가 34의 5번이라고 적는다. 34의 5번 일영주를 건네주며 어마마마의 병세를 물으니 항의가 약을 받고 갑자기 말하길 아우가 떠난 후로
어마마마의 병세가 호전되어 지금 내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노라. 성희가 말하길 병세가 좋아지셨더라도 이 약을 쓰면 더욱 상쾌해지실 것입니다. 하는데 항의 자 세먹고 얼문득 배 위에 높이 앉으며 큰 소리로 꾸짖으며 말하길 내가 거짓으로 서천해가 일영주를 얻어오겠다고 병든 어마마마를 버리고 불도에 빠져서 이제야 돌아오니 이는 밑줄 천하에 있을 수 없는 불효이니라. 이제 이런 부분이 34의 4번 선택지 그런 부분이야. 성희가 형의 나쁜 마음을 모르고 아까 일영주를 건네준 장면에서 34의 5번 답은 바로 나오는데 일단 제시문의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이제 어마마마께서 너를 보면 병세가 더욱 나빠지실 것이니 너희들은 빨리 물에 빠져 부왕의 명을 순순히 받들라. 성희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여 말없이 앉아있다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길 소자 천신만고 끝에 약을 얻어온 것이 어마마마를 위함이었습니다. 형님께서 죄가 없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니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통곡하며 말하길 이 몸은 이 물에 빠져 죽어도 소금도 서럽지 않습니다. 다만 병중에 계신 어마마마의 얼굴을 다시는 뵙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으며 천추의 무궁한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 때문에 수십 명의 사람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어찌하니 가련하리요. 슬프도다 하늘과 땅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하고 크게 울어대니 밑줄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풀과 나무들도 모두 슬퍼하는 듯 하였다. 의인법, 과장법. 의인법, 과장법. 중략 부분이 있고 이때 항의가 무사에게 눈짓하여 성희를 죽이라 하니 무사 중에 한 명이 나타나 말하기를 세자께서 왕명을 칭하시나 어찌 동기간의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구는 지극한 효자이시니 세자께서 어찌 이리 인정이 야박하십니까? 하고 칼을 들어 모든 무사들을 물리치니 이 사람의 이름은 태연이었다. 자, 태연. 성희 편을 들죠. 태연이라는 무사. 실제로 실전 52에 성희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 장차 소자를 죽이려 할 때 거느린 군사 중에 태연이라 하는 사람의 힘을 입어 목숨은 보전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그 태연이라는 사람 226쪽에 보면 있다. 항의가 무척 화가 나 성희에게 달려들어 두 눈을 찌르니 자 눈을 벌게 했어요. 성희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다. 이어서 깨어진 배 조각에 의지하게 하여 아무도 알 수 없는 방향의 바다로 정처 없이 흘려보내니 밑줄 어찌 불쌍하다 말하지 않겠는가. 편집자적 논평. 31번 문제 A를 한자 성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1. 성희의 생사를 알 길 없어 왕비는 노심초사하는군. 맞습니다. 노심초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슴 졸임에 애태우는 것. 2번 왕비와 성의는 이심전심으로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군. 자, 이심전심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제시문에 반드시 나와야죠. 그냥 왕비가 성의 아들이 보고 싶다.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학수고대 노심초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의는 가로로 묶어버리고 성희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어 왕비가 지금. 따라서 이심전심을 X하고 이심전심에다가 교회별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전하는 거야. 가르치는 것 외에 별도로 전하는 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각인시키는 거. 심심상인. 따로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거다. 불림 문자. 염화미소.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안 하고 어느 날 연꽃을 들어서 가섭존자 무릎을 탁 치며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선종의 시작이다. 이게 염화미소, 염화시중이야. 염화미소, 염화시중. 이심 전심의 동의어고 이심전심 자체에다가 이렇게 써놔. 그
고3 수능에 선택지로 나왔던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김종삼의 묵화라는 시가 현대시야. 짧은 시다. 할머니와 소와의 교감이 있어. 그게 이심전심을 가장 잘 형상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에 나왔던 윤선도의 만흥 제3수.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만하랴. 산보다 더 산이 더 좋아. 아니 임보다 산이 더 좋다는 거야. 말삼도 우엄도 아니어도 못내 교화하노라. 이런 시조가 있어. 그래서 산이 특별하게 말씀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도 나는 산이 더 좋다야. 그래서 산과의 교감, 산과의 혼연일체, 그 이심전심이 잘 나타나 있는 시조를 참고한다. 그 다음 2번 지우고,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성의는 고립무원이겠군. 고립되어서 구원의 손길이 없다. 자, 왕비 X하고 성의로 고쳐준다. 4.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왕비의 심정은 A불비라 하겠군 그랬는데, 슬프다 그러나 슬퍼하지 않겠다는 진달래꽃하고 가시리에 있죠. A불비는 진달래꽃. 5. 성의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모습에서 왕비의 초지일관의 자세를 볼 수 있군. 초지일관은 적절히 사용됐는데 지금 A 부분을 보면 슬프다 이제 다시 못 보고 죽으면 어찌 눈을 감을 소냐 이랬으니까 굳게 믿는 모습이 없다. 31번 답을 1로 하자. 32번 B와 C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말하기 태도로 적절한 것. 아우가 멀고 먼 물길을 홀로 간 것이 이태로워서 부왕의 명을 받자와 도중에 이렇게 널 맞이하거니와, 부왕의 명을 받자와 간 게 아니죠. 왕위를 바라겠는가 이러면서 자청해서 간 거죠. 항의가. C 부분도 그렇고 B, C. 상황을 과장하고 있지는 않다. 과장 지우고, 자신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궁금증 풀기 위해 X.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 것도 아니죠. 겉으로 보면은 성의를 되게 아끼고 성의를 위해서 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심을 숨긴 거지. 성의를 해치려는 마음을 먹고 있다. 32번 답을 4로 한다. 5번 상대방의 동정 유도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여기 자체는 뭐 동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X 한다. 의도된 목적 달성이죠. 본심을 숨기는 것. 성의를 해치려는 마음을 숨기고 있어. 33번 항의가 기업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된 이유를 추리할 때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 어찌 왕위를 바라겠는가. 이제 성의가 와서 약을 구해오면 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A는 성의를 보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B 온 나라의 아름다운 이름이 진동할 것이니까, D 소자 천신만고 끝에 약을 얻어왔죠. 2 대구는 지극한 효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의가 혹여 왕이 될 생각을, 성의가 왕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중에 하나야. A, B, D, E는. 그런데 C를 보면 C 성의의 소식이 묘연하오니 이러면 오히려 3번은 항의가 왕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근거가 된다. 33번에 3번 C에다가 항의가 성의의 소식이 없다면, 성의의 소식이 묘연하고 없으면 항의가 왕이 될 가능성이 더욱 큰 근거가 돼. 그래서 33번 답을 3으로 한다. 자, 보기는 왕비가 성의에게 보낸 편지이다. 위글과 보기를 연관지어 독자가 추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철저히 일일이 꼼꼼히 비교 대조해서 정확히 풀어내야죠. 슬프다 어미를 위해 황당한 도사의 말만 듣고 좋은 궁궐을 떠나 넓은 바다와 끝없는 파도를 내치며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서천에 가서 약을 얻었으니 너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하셨구나. 하지만 너의 소식이 없으니 슬프도다.
소식이 없으니까 슬프죠. 내 아들이여 설마 물고기의 밥이 되었느냐? 어느 지방에 의탁하였느냐? 내 형이 너의 소식을 알아오겠다고 가더니 무슨 이유인지 너는 오지 않고 다만 일영주만 가져왔으되 형의 말을 들어보니 내가 간 서천은 불고기라. 내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 불도를 위해 출가를 했다고 하는구나. 그게 대화에 나오죠. 일치하죠. 천만 번 생각해보아도 내 형의 불측한 행실은 천하에 더 이상 없을지니 너를 시기하여 행선 도중 불행한 화를 당하여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내 거처에 나아가 보니 내가 기르던 외기러기 동그라미 슬피 울고 있어 사람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구나. 외기러기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항이는 자신이 꾸민 음모를 실행에 옮겼죠. 보기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제시문에도 중략이 되어 있지만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성희가 일영주를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는 것은 제시문에도 있고, 왕비는 항이가 동생을 시기한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으니까 내 형의 불측한 행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항이는 왕비에게 성희가 불도에 빠져 출가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게 이제 240쪽 오른쪽에 항이의 큰 소리의 꾸짖음에도 나와 있어. 그래서 1, 2, 3, 4를 순차적으로 지우고 5번 성희는 일영주를 구하러 떠나기 전부터 항이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성희가 형의 나쁜 마음을 모르고 일영주를 건네주는 장면이 나와. 그래서 형을 신뢰하고 있었다 성희는. 그러다가 이제 당한 거지. 자, 34번 답을 5로 한다. 성희, 항이. 자, 실전 59를 했습니다. 뒤에는 이제 편집 박지원 특집하고 이옥의 특집이 있는데, 연안 박지원 특집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서 보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옥은 2004년도에 심생전 297쪽을 펴니다. 박지원과 쌍벽을 이루는 18세기 한문소설 작가야 이옥. 박지원은, 연안 박지원은 양반전만 수능에 출제가 돼서 출제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다고 할 것이고, 이옥은 아마 좀 덜 알려졌으니까 여러분들이 297부터 이용전하고 성진사전 나와 있는, 그리고 심생전은 이제 299쪽에 2004 수능을 넣어놨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니까 꼭 풀어봐서 채우고, 고전소설 일치월장, 명품 고전소설 일치월장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301쪽에 실전 74도 이용전은 고전소설 일치월장에서 한 겁니다. 실전 75에 성진사전을 좀 보도록 한다. 그런데 그 304쪽에 정답 및 해설이 좀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 304쪽을 펴서 실전 74 정답 및 해설을 75로 고쳐줘. 이렇게 74를 75로 고치면 이옥의 성진사전이 1번에서 5번까지가 아니라 6번에서 10번까지 304쪽에, 그리고 실전 75라고 되어 있는 이홍전을 실전 74로 고치고 1, 2, 3, 4, 5번 6, 7, 8, 9, 10을 1, 2, 3, 4, 5로 바꿔놔. 그리고 저 뒤에 415쪽 페이지 415쪽 해설지도 415쪽 정답지도 이옥 특집에 실전 74하고 75를 바꿔놨으니까 1, 2, 3, 4, 5하고 6, 7, 8, 9, 10의 순서를 좀 바꾸세요. 자, 제시문 가겠습니다. 9번 문제에 별표를 쳐둔다. 9번 문제 별표를 쳐둔다. 이 세상에 인류가 생긴 지도 벌써 오래되었다. 간교로운 일이 날로 치열하고 거짓의 행위가 날로 들끓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 간교로운 일, 세목골, 간사하고 교활한 일, 간사하고 교활한 일. 이제 세상에는 이런 일이 생겼다. 굶어 죽은 시신을 짊어지고 남의 문 밖에 서서 주인을 급히 불러 일부러 그의 노여움을 충동시켜 놓는다. 그리고 종말에는 맨 끝에는 서로 붙잡고 격투를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주인놈이 나의 둘도 없는 벗을 죽였네 하고 외치며 그 죽은 시신을 내놓고 장차 관가를 찾아
관가를 찾아 고발하려 했다. 죽은 사람을 짊어지고 가서 살인 혐의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실제로 주인이 죽인 것이 아니죠. 따라서 주인이 죽였다고 우겨서 재물을 갈취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간사하고 교활한 일이 생겼다라는 거지. 주인은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중한 재물을 허비하고서야 이리 바야흐로 가라앉게 되었다. 자, 서술자 개입이다. 니은 그야말로 험악한 일이구려. 서술자 개입, 세태 비판 이렇게 적어.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세태 비판. 그러나 지극히 삼가는 사람에게는, 삼가는 대목한 쳐. 삼가다야 삼가다. 삼가는 사람에게는, 삼가하다 아닙니다. 맞춤법이 기본형이 삼가다야. 그래서 삼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삼가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 삼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간사한 놈일지라도 그 꾀를 팔 수 없는 법이었다. 그러므로 상말에는 삼정승 사귀지 말고 내 한 몸 조심하여라 하였으니 이제 성씨의 아들이야말로 그런 사람이구려. 자, 제목이 이제 성진사전인데 성희룡이라는 상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예로 들었어. 그러니까 디귿에다가 자,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다시 적어도 니은하고 디귿을 연결해서 니은, 자, 서술자가 언급한 것에 대한 이제 예를 든 게 뒤에 성희룡은 상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 부분이야. 따라서 성희룡과 관련되는 사파를, 삽입 이야기, 사파를 제시하는 장면인데 이제 성씨의 아들이야말로 그런 사람이구려. 상황에 직접 개입해서 작중 상황에 개입했다. 자, A 부분 보자. 성희룡 동그라미. 자, 집이 애초부터 넉넉하였다. 흉년을 만남에 식객이 많이 모여들었다. 식객, 밥을 빌어먹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 여러 종이 금방 밥상을 들고 나온다. 대접하기 위해서죠. 한 종이 다름질 치며 어떤 누더글 진 비렁뱅이가 오더니 까마귀 병아리 차듯이 앗아갑니다. 밥을 빼앗아갑니다. 희룡은 아마 줄임 모양이니 주워버리렴 했다. 자, 관대한 성품, 간접적 제시, 쇼잉이야. 쇼잉, 보여주기다. 쇼잉. 얼마 되지 않아 또 한 종이 또 뛰어와서 A 부분 그릇까지 망태에 넣고 가려는 것입니다 한다. 자, 8번에 이제 그 관련 속담이 있죠. 쪽박 빌려주니 쌀 구워 달란다 하더니, 그러니까 쪽박 빌려주니 쌀 구워 달란다 하더니 그릇까지 망태에 넣고 가려는 것입니다 한다. 희룡은 오라 그만둬 하고는 그 비렁뱅이를 앞에 불렀다. 밑줄 그의 얼굴은 도리어 싸울 기색이었다. 먹고 살기가 험악해서 힘들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자, 싸울 기색. 시비를 걸어서 주인을 흥분시킨 뒤에 협박하기 위해서야. 적반하장이라고 적고 방귀에 낀 놈이 성낸다. 그게 8번에 3번에다가 쪽박 빌려주니 쌀 구워달라 한다더니 쩌쩌쩌 이래야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8번에 3번하고 이제 뒤에 싸울 기색이었다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두는 게 좋겠죠. 희룡은 그릇을 팔아먹으려는 건가 했다. 그는 그렇고 말고 그럼 내게 팔어. 1,500냥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팔지 않으우. 자, 상식 이하의 돈을 부른 거야. 시비를 걸기 위해서. 희룡은 서슴지 않고 서슴지 네모칸 쳐. 잠깐 맞춤법. 서슴하다 하고 서슴하다, 삼가하다 이런 말이 없어. 기본형 자체가 서슴다, 삼가다야. 그래서 삼가지 않고 서슴지 않고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서슴지에다가 빨갛게 네모칸을 딱 쳐놔. 앞에 지극히 삼가는 사람에게는 삼가는 하고도 연결하고 303쪽 밑에서 왼쪽 셋째 줄에도
몸을 삼가는 힘이 있는 까닭이니. 그래서 서슴치가 아니야. 서슴지 않고고. 삼가주세요 이렇게 써줘야 돼. 삼가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 삼가세요 이래야지. 삼가주세요 이래야죠. 삼가세요, 삼가주세요 이렇게 쓰자. 삼가주세요. 비렁뱅이는 자 희룡은 서슴지 않고 돈 1,500냥을 주었습니다. 관대한 성품이야. 이 과장하여 좀 보여준 요소가 있는데 어쨌거나 1,500냥을 주었다. 비렁뱅이는 한참 주인을 쳐다보고는 밖으로 나가더니 그의 아내를 불러들이며 이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이시야. 자 희룡을 협박하기 위해서 찾아갔으나 오히려 포용성에 감동해서 부처님이시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고는 그 묶은 것을 풀어 죽은 아이 하나를 내놓고서 자 희룡을 협박하려고 했던 수단이 죽은 아이야. 내가 불법으로서 남에게 덤비면 시비를 걸면 그는 반드시 나를 몰아칠 테니 그가 만일 나를 몰아친다면 나는 곧 이 죽은 아이로서 그를 위협한다면 중한 재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더니 이제 계교를 이룩하지 못하였군요. 계교 세목골 뜻한 바대로 재물을 얻지 못했군요 이 뜻이야. 이건 정말 당신이 몸을 삼가하는 힘이 있는 까닭이니 모든 것을 사과하우. 요게 이제 인자무적이라는 거야. 어진 자에게 적이 없다라는 거지. 하고는 곧 돈과 그릇들을 던져버리고 가버렸다. 그리하여 성씨는 마침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인자무적. 그 5번 문제에 조그만하게 별표를 쳐둬. 관대한 성격으로 인해 화를 입지 않았다. 성희룡이 6번 문제 갑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야기는 대화를 중심으로 서술되고요.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됩니다. 비렁뱅이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 게 보이죠. A가 끝까지니까 사건의 심화 및 해소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릇을 가지고 1,500냥 그리고 죽은 아이 협박하려고 했던 수단까지 등장하죠. 심화 및 해소 과정. 5번 신분 차이에 따른 대립 양상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대립 양상이 나타난다. 신분 차이가 아니죠. 신분 차이 X해. 갈등 양상은 성씨를 찾아와서 밥을 얻어먹고 의도적으로 싸움을 걸어서 죽은 아이를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했던 거죠. 따라서 신분에 따른 대립 양상은 아예 나타나지 않고 거지가 막 반말해버리잖아. 성희룡에게. 싸울 기색으로 그릇을 팔아먹으려는 건가 하니까 그러고 말고 반말하잖아. 자 6번 답은 5번이다. 신분 차이에 따른 대립 양상은 아니고. 자 원래 그 비렁뱅이는 좀 여기서는 이제 악에 맞춰서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건이 원래 긴장된 상황으로 진행되었었는데 비렁뱅이가 포기하고 부처님과 같다 이러면서 갔습니다. 6번 답을 오로 하자 7번은 아까 니은 디귿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직접 개입하여 논평하기도 하는 것. 8번 종 입장에선 참 어이가 없는 거지. 밥그릇까지 가져가려고 하니까 쪽박 빌려주니 쌀 구워달란다 하더니. 8번 답은 3번. 자 9번 조그만하게 별표 치고 비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추리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 계교 1. 여러 사람 틈에 섞여서 밥 한 상을 달라고 해. 2. 먹고 난 밥그릇을 아무도 모르게 망태 속에 넣는다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게가 틀렸어. 아무도 모르게가 틀렸다. 9번 문제에 2번 선택지 아무도 모르게 부분만 틀린 거죠. 사실은 종이 알도록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알리도록 그래서 주인하고 이제 싸울 기회를 만들도록 이렇게 간 거기 때문에 먹고 난 밥그릇을 종이 보는 상태에서 망태 속에 넣으려고 한 거지. 그릇째 가져간 것도 이제 비의 단계에 있었고 그릇째 가져간 부분이 있었고 종이 시비를 걸어오면 주인과 한바탕 싸움을 벌이죠.
싸우다가 죽은 아이를 내던지고는 주인을 협박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많은 재물을 주면서 타협해 올 것이다. 이게 개교였어. 10번 위글을 잊고 난 반응으로 적절한 것. 1. 비렁뱅이의 행동. 당시의 염량세태를 짐작하게 해 그랬는데 비렁뱅이는 결국은 사과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반응은 이제 주제의 긍정인데 이 글의 주제가 인자부적. 어진 사람에게는 사실은 적이 없는 거야. 염량세태.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 인심. 세상 인심.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염량세태. 쓰면 뱉는 것.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 비렁뱅이는 성희룡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똑같은 처지가 아니야. 과부가 호랍이 마음 안다 하고 어색하죠. 3번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는데 성희룡은 지나치게 계산적이다.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X하고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 과유불급이야.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그냥 빈대만 잡아야 되는데 불을 냈다가 큰일 난 거지. 정도를 지나치게 막 불까지 내서 빈대를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4번 성희룡의 관대한 태도를 접하고 나니 핵심 주제가 인자무적이다. 인자로운 사람에게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 5번 답 4. 비렁뱅이의 마지막 행동에서 성희룡은 그를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거야 그랬는데 마지막에 사과한 셈이죠. 이는 사람이 아니고 부처님이시야 그랬으니까 성희룡의 포용성에 감동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시비를 걸어와서 싸웠다면 할 수 있는 거지만 비렁뱅이는 마지막에 가서 사과를 합니다. 부처님이다 하고 가버렸죠. 그래서 인자무적이 맞다. 이게 9번하고 10번 9번 10번 둘 다 조그만하게 별표를 쳐두고 공부를 한다. 10번도 질문이 좀 있었고 9번도 덜어 질문이 있었던 문제다. 자,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판소리계 소설 쪽으로 가서 오늘 11강까지 했는데 판소리계 소설이랑 1강에서 6강까지는 연암 박지원 특집으로 이미 해놨고 판소리계 소설도 이제 순차적으로 해서 고전산문과 친숙해지면 이게 꼭 소설은 그렇다. 현대소설이든 고전소설이든 08년 9월 평가원에도 고전소설이 4문제 9점이나 나왔어. 그러니까 현대소설까지 합치면 8문제 18점, 17점에서 18점이 꼭 나와. 단일 장르로는 소설이 고전소설 플러스 현대소설까지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고 상위권은 어휘하고 문법하고 소설 부분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둬야 돼. 만약에 어려운 영역이라면 어휘, 문법. 08년 9월 평가원에도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이런 것들이야. 소설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자,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